네, 현대인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의 활용 시간이 늘어 이제는 과의존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이용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스마트심센터의 최수진 센터장 모시고 스마트폰의 과의존 심각성과 예방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스마트 심센터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저희 강원 스마트 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또 상담, 또 캠페인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심센터는 전국에 18개의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성도 생기고 네. 중단할 경우에 금단 현상도 생겨서 중독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스마트폰 과의존의 현황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러한 중독 현상이라는 말까지 붙게 됐을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95% 이상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약간 병리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의료 영역에서 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의존한다고 해서 심리적인 영역으로 저희는 이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과의존 위험군 현황이 23.6%로 0.6%가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다소 다행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근데 청소년만 40.1%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청소년은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서 좀 심각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판단력이 흐려서 더 심각한 것 같은데 10명 중 4명 정도가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과의존 상태라고 네,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심각성들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하고 싶어도 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을 많이 아이들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을, 즐거운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순위가 게임이었었어요. 게임과 그 다음에 이제 영화, TV, 동영상 순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런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좀 더욱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가 과의존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과의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성과 조절 실패, 문제적인 결과를 이제 경험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현저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스마트폰만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절 실패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절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저성과 조절 실패로 인해서 문제적인 결과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밤새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하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또 학교에 지각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척도 검사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또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이제 분류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잠재적 위험군부터는 저희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31점 이상이고 성인은 29점 이상.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은 청소년은 24점 이상, 성인은 23점 이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에 과의존하게 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계의 발달적 특성도 있기는 하나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원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는 함께 놀고 또 재밌는 것들을 또 체험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손안에 들어올 수 있는 스마트폰에 더 과하게 의존이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청소년도 심각한데 사실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는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뭐 대인 관계 등의 사회 활동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의존으로 초래되는 문제들 조금 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한 4가지 증상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북목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밤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또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 영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만 집중한 채 이제 걸어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신조어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과 좀비처럼 걷는다고 해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몬비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만 집중하지 스마트폰 보느라고 이제 보면서 걷느라고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이 아마 설치된 것들을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몬비 예방을 위해서 설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만 보고 다니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SNS에다 요즘에 많이 게시들을 하는데 솔직히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신조어로 카페인 우울증을 경험한다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는데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를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 네, 나만 우울한 것 같다 네, 보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두뇌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팝콘 혹시 영화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팝콘을 먹잖아요. 네. 그 팝콘입니다. 팝콘이 어떻게 높은 온도에서 튀겨집니다. 팝콘이 팡팡 튀듯이 우리가 이렇게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을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고 또 일상적인 곳에는 반응을 하지 않은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쇼폼 같은 것들 너무 짧고 강렬한 동영상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집중력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정말 심각한 안전의 네. 위협까지 올 수 있는 스마트폰 네네네. 과의존입니다. 또 검사를 해봤을 때 나도 그 의존 증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 느낄 수도 있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 스마트 숨센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과의존 예방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일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유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 예방 교육과 상담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거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생, 성인 등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 비대면으로도 교육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또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내담자가 있는 곳으로 학교라던가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80% 이상이 이제 증상 완화율이 보였고요. 부모님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변화는 내담자와 우리 상담사의 라포 형성이 어떻게 신뢰 형성이 되느냐도 있지만 가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심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예방교육 상담을 이제 클릭하셔서 그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신청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강원 스마트 심센터 249-3075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지원도 꼭 필요될 것 같거든요.
뭐 이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당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 인사와 함께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의존을 위해서 청소년이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함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과의존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쉼센터의 최수진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